이어서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만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때론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고민하고 때론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꿈을 쫓던 정든 캠퍼스를 떠나 이제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만나게 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중앙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지성인으로서의 양심을 먼저 기억하며 바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모교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웃들과 상생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졸업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에 진출해서도 꾸준히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큰 인재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멋진 선배가 되십시오. 모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산하김 오은선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이민규 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주 정치국제학과 학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희봉 공공인재학부 학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주석 심리학과 학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유승 문헌정보학과 학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슬기 사회복지학부 학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선미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소년 전공주임 교수님 문성호 교수님을 대신해서 최윤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윤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 전공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유홍식 신문방송학부 학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창덕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학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나영 사회학과 학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정치국제학과 백훈 교수님, 이혜정 교수님, 조윤영 교수님, 장혜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공인재학부 박흥식 교수님,
김동환 교수님 참가하셨습니다. 심리학과 김재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복지학부 이선혜 교수님, 김미숙 교수님, 장영훈 교수님, 조유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문태용 교수님, 나강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학대학 이민규 학장입니다. 제가 인사가 있어서요. 이번이 이제 마지막 저희 그 학장 행사가 되고 또 새로운 그 사회학과 이병헌 교수님께서 다음부터는 그본 행사를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도 여러분의 졸업식을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또 지금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석 캠퍼스를 아주 하얗게 뒤덮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받는 무려 603명의 사회과학대학 졸업생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유명한 구절처럼 여러분의 졸업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정든 교정을 떠나는 여러분께 인생의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역경을 극복하는 용기 있는 중앙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혹 사회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딛는 여러분이 그 현실이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시라도 좌절과 시리에 빠질 때가 있다면 언제나 학창시절 가졌던 꿈과 도전 정신을 되새겨 극복하는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졸업식부터는 첫 번째 마련한 웨빙 축사 순서로 여성인으로서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급 14개 산을 완등하신 오은선 산악인을 모시고 역경을 극복한 도전 정신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졸업생 여러분, 두 번째로 자신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창의적인 전문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정신을 갖기를 주문합니다. 우리 사회과학의 특성상 자신이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의 기업 정신은 한마디로 창의와 혁신입니다. 남보다 다른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대학 시절의 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인과 친척들의 또 여러 아는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품고 갈 중앙대학교의 중앙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졸업생 중에서도 사회복지학부의 정재민 양과 같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신문방송학부의 류지한 군은 졸업과 동시에 SBS 21기 공채 PD로 합격해서 우차사의 보조 PD로 활용하는 걸 보면은 우리 졸업생들에게 창의 정신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중앙대의 건약 이념인 의와 참회 정신을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실 현재는 탐욕과 갈등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바로 남을 섬기는 봉사정신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될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 정신만이 파괴와 갈등에서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항상 현실보다 생각은 높게 가지시되 생활은 낮게 가지시길 주문합니다. 정치국제학부의 장소정 양 같은 경우는
교육과 통역과 기금과 같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영어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또 심리학과의 김용훈 군은 나르시아 동아리 회장으로서 학창시절 내내 봉사활동에 전념하셨습니다. 이런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항상 마음속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배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졸업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저 뒤에 계신 중앙대학교 교정을 찾아주신 학부모님과 친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의와 참의 정신을 일깨워주시고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큰 뜻을 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가르쳐주신 제 뒤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이 자리를 들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졸업의 마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인 오늘, 앞날의 무궁한 행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 보이시죠?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보통 강연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졸업식장에 와서 이 연설이라는 건 지금 처음 해봅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엄청 이게 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춥고요. 하얀 눈이 내려서 너무 좋습니다. 히말라야 하면 하얀 설산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 제가 히말라야의 한 봉우리에 와 있다 생각하고 사실은 저의 경험담보다는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엄한 얘기를 열심히 막 준비해 왔는데 우리 학자님께서 저의 역경과 고난 얘기를 하시니까 등반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히말라야 영화 보셨나요? 네, 그리고 이 학위 수여식이 늘 딱딱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좀 약간 더 즐거운 분위기로 가신다고 하셔서 저도 좀 자유롭게 지금 제가 사실 제 필지 실제 써가지고 이렇게 해온 겁니다. 6, 7장 되는데요. 다 무시하고 제 등반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영화에 사실 그 단초가 된 것은 2004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도에 저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섭니다. 그때 한국 팀은 저하고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학교는 다른 이름으로 나왔지만 원래 계명대학교입니다. 계명대학교는 그때 당시 50주년 기념 등반으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러 왔고요. 저는 이제 제 7대륙 최고봉을 하는 일환으로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 등반지에 가서 그 전에 박무택 영화의 주인공 이슬로 사라진 박무택 등반대장은 제가 가기 전에 한번 절 찾아와서 얼굴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등반지에 가서 처음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팀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서로 대화도 나누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더군다나 또 저는 여자고 그들은 다 남자고 또 술을 막 이렇게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때 당시만 해도 박무택 등반대장이 저보다 훨씬 히말라야 등반 경험이 많았었습니다. 8,000m 등반 경험이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엄원길 선배님하고 칸첸중가에서는 정상을 갔다 내려오면서 산속에서 비박을 하고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같이 했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때 2004년도 당시에는 저보다는 그 친구가 등반 경력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경력으로 보면은 선배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별로 나눈 대화는 없었지만 그 친구를 홀로 찾으러 갔던 백준호, 그때 당시에는 원전 부대장이었습니다. 그 친구하고는 등반이 한 중반쯤 지나니까 서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박무택 등반대장의 사이가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피를 아는 형제보다도 더 진한 우정을 가진 그런 산악 동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화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박무택 등반대장은 당시에 심한 치질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사실 남자분들은 아무데나 좀 앉는 편이에요. 그래서 차가운데 혹시 많이 앉으면은 그 치질에 걸리시는 분들이 좀 많고, 또 순간적인 힘을 쓰는 동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병인가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등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왜 그 친구가 먼저 정상에 갔는지 저는 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팀의 원정 대장이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친구를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어찌 되었든 그 팀하고 저하고는 같이 등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먼저 정상에 섰습니다. 박무택 그 등반 대장하고 장민이라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상에 섰었고, 내려오면서 박무택 등반대장은 설명이 걸렸고, 장민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먼저 내려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의 흔적은 지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정상에 서는 날 마지막 캠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캠프에 제가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팀의 백준호 부대장이 저와 같은 날 이제 정상을 시도하기 위해서 저보다 몇 시간 뒤에 올라옵니다. 근데 딱 마지막 캠프에 도착해서 처음 하는 얘기가, 박무택 부대장이 설명에 걸려서 내려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우선 마지막 캠프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등반을 도와줄 셀파 한 명을 고용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셀파한테 가봐야 될 것 같다. 힘이 들지만 네가 좀 가다오 해가지고 산소하고, 그 다음에 그 추운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보온병입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채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셀파들은 불과 한 두세 시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도저히 자기 둘의 힘만으로는,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제가 고용한 셀파 한 명과 개명대의 셀파 한 명이었습니다. 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자기네들은 너무 힘들어서 내려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저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제가 구조를 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만에 백준호 부대장이 저한테 그럽니다. 선배, 아무래도 내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셀파 2명도 힘들다고 하는데 혼자 올라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때 당시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셀파들도 중간에 올라가다 내려왔으니까 이 친구도 지치면 내려오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갈 때 다시 또 다 챙겨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날이 셉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 새벽,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6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무전이 옵니다. 백준호 부대장이. 산소와 따뜻한 물이 필요합니다. 밤 몇 시에 출발했는지 모르는데 아침 6시에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산소를 쓰고 그 장소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리 빨라도 6-7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대충에 비치는 그 랜턴 불빛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는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최소한 6-7시간이고 7-8시간입니다. 거기를 제가 산소도 없이, 산소를 쓰려면 또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마스크하고 레귤레이터라는 게 필요한데 그걸 제가 백준호 부대장을 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제 등반은 모두 포기를 접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더 난감해졌습니다. 그리고 계명대 원정대장은 밑에 이제 캠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구조대를 결성해서 올려보내겠다. 저는 그 이야기에 희망을 걸고 또 하루를 거기서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라가려면 필요한 레귤레이터와 산소 마스크를 구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러고 또 날이 저물고 또 저녁이 됩니다. 그런데 구조대는 오지 않고 이젠 제 등반을 해야 되는지 저도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지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계명대 원정대장님이 제가 무전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은선 씨는 은선 씨의 등반을 하시라.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저 위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박무택, 장민, 백준호.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명감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셀파가 어디서 구했는지 레귤레이터하고 산소 마스크 하나를 저한테 한 세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차고 혼자 출발합니다. 그게 밤 12시입니다. 이미 다른 팀들은 이제 에베레스트는 한두 팀만 가는 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팀들이 옵니다. 그래서 벌써 저보다 한 4-5시간 전에 또 산소를 쓰지 않는 사람은 8시간, 9시간 전에 이미 출발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마지막 캠프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산소 2통을 딱 맸습니다. 근데 몸이 휘청거려요. 8,300m라는 고지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곳이고 거기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 됐다라는 거는 체력적으로 엄청난 고갈이 지금 일어난 상태였었습니다. 한 발짝을 딱 내미는데 몸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추락해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통을 내려놓습니다. 한 통만 지니까 걸음이 조금 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산소를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위에 있는 박무택과 백준호, 장미는 사실 그때 당시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먼저 내려갔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캠프에는 여러 텐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텐트인가에 있을 것이고 쉬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8,000m가 넘는 산소가 희박한 곳에 가면은 사람의 판단력이라는 게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장민이란 대원에 대해서는 아예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오로지 위에 있는 백준호와 박무택 두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떤 기폭제가 된 것은 다른 팀에서 먼저 등반을 하고 내려오던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났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전 올라가고 혹시 저 위에서 한국 남성 산악인 2명을 봤냐? 봤대요.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누워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누워있고 또 한 사람 마치 눈이 자기 안방에 이불인 것처럼 이렇게 덮고서 이런 자세로 누워있고 한 사람은 그 위쪽에 앉아있다. 가만히 앉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는 쉬고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워서 쉬고 한 사람은 앉아서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두 사람을 만날 생각에 정말 열심히 올라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갔냐면 같은 산소를 쓰던 사람들이 저보다 한 4시간 먼저 출발한 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6명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전부 추월을 합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을 제가 극복하고 그 사람들을 다 추월하면서 먼저 앞장서서 갑니다. 가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곳이 세컨 스텝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넘어서서 피라미드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거길 가기 전에 제가 또 한 명의 주검을 봅니다. 그 주검은 외국의 등반가였고 거대한 바위 밑에 약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무더위 같이 되어 있는 곳에 머리를 쳐박고 엎어져서 죽어있는 주검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검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마지막 캠프까지는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나는 무조건 마지막 캠프까지 가야 된다. 그러고 피라미드라는 그 바위가 나타난 곳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박무택 등반대장의 시신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는 매달려 있었고 그런데 너무 희한했던 것은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아기가 단잠을 자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있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 친구는 치질이 걸려 있어서 늘 내천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어몽길이라고 할 정도로 체력이 강한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캠프로 올라가면 그 친구가 같이 출발하면 그 친구가 훨씬 빨리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반대였었습니다. 저보다 몇 시간씩 항상 늦게 도착하고 이래서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바로 그 치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표정을 보고 너무 놀랐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슬프고 눈물은 펑펑 나는데 그 표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도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여기 있으면 누가 널 여기까지 데리러 오냐, 마지막 캠프까지는 네가 왔었어야지 하는 그런 원망도 해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제가 추월했던 사람들이 또 저를 추월해서 지나갑니다. 전부 정상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웠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젠 살아야 되겠습니다. 혼자 내려갈 용기는 도저히 없습니다.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저 역시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산소 한 통은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만 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내려올 때 두려웠습니다. 내려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올라가면서 계속 마스크를 벗었다가 썼다가 벗었다가 썼다가 해봅니다. 잠깐 쓸 때는 모릅니다. 신체 변화라는 게 그렇게 몇 분 몇 초 만에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하여간 저는 정상에 섰고 혼자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양쪽 손끝에서부터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러다가 동상에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막 손을 텁니다. 손을 털고 막 이러면서 내려오는데 저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빠르게 내려가려고 애를 쓰는데 저하고 같이 정상에 섰던, 저보다 좀 뒤에 정상에 섰던 다른 등반가들이 제 옆을 지나가는 속도는 마치 자전거를 타고 옆을 지나가듯이 휙휙 지나갑니다. 저는 그들을 놓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력을 다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날이 또 저뭅니다. 아직 산 능성산에 있고 우린 다시 랜턴불을 켭니다. 그들은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들의 뒷모습만 보이고 점점 어두워지고 이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어슴푸레한 하얀 서럽만 보입니다. 고마운 것은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내려가면서 저를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뒤돌아봐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뒤돌아볼 때 나온 랜턴 불빛이 저의 제2차의 목표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또 그 지점만을 향해 사력을 다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캠프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캠프에 도착해서 불과 저의 텐트하고 저하고의 거리가 여기에서 저 강당 끝거리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남은 거리까지 왔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습니다. 주저앉을 힘도 없어서 들어눕습니다. 저는 그때 박무택의 그 기분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단잠을 꾸듯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 인상이었는지 제가 누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포근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아, 이렇게 하다가 좀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를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번쩍합니다. 무언가 빛이. 그때 저는 제가 신의 선택을 받은 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뜨고 눈을 뜨고 또 일어나 앉습니다. 일어나 앉았는데 저 밑에 랜턴 불빛이 2개가 보여요. 2개가 서로를 향하고 있더니 그 중에 저 있는 쪽을 또 향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저를 향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니까 경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늘 저를 확인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저의 랜턴 불빛이 안 보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나와서 저를 서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치하던 랜턴 불빛 중에 운 좋게 그 중에 한 불빛이 저를 스쳤던 거죠. 제 얼굴을. 그래서 저는 다시 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일어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내려오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캠프까지 가야지만 살 수 있다. 그 목표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로지 그거 하나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적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저는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계십니다. 제가 사실 이 연설을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몰라요? 네. 저도 그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었고, 그분의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연설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걸 따라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였으나, 네, 그거는 제 능력 밖인 것 같고, 제 경험담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일단 제 그러한 사선을 넘나드는 경험담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통해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공교롭게, 아니 이건 우연의 일치지도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 그는 암 선고를 받습니다. 췌장암 선고. 저는 2004년도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다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스탠포드 그 졸업식장에서 연설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정상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정상은 절대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상에 설 수 있었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등반을 하면서 항상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은 저의 반환점이었고, 늘 베이스 캠프로, 또 우리 집으로, 저의 방으로 와서 제가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저는 비로소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끊임없이 정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Stay hungry, stay foolish.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오은선이나 스티브가 잡스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고 오은선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한 그런 가능성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걸 찾았다면 그거는 행운아이십니다. 열심히 정진하시면 됩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찾을 때까지 진심을 다해서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노력을 하시면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늦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목숨을 다해서도,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정진하신다면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실 수 있을 거고, 제2의 오은선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저의 한 걸음 한 걸음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foolish.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학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처음엔 새롭고 낯설기만 하던 교정이었는데 이제는 곳곳에 대학 생활의 추억이 깃들어 있어 애틋하고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전공인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 덕분에 학문을 향한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리학과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억의 순간을 함께하며 서로 힘이 되어 주었던 친구들, 선배, 후배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항상 저를 믿어주고 용기를 갖도록 응원해준 우리 가족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돌아보면 대학생활 동안 조별과제, 발표, 실습과 같은 일상적인 학업에서부터 해외 교환학생까지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릴 적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저의 오랜 꿈이었기에 준비기간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새롭게 사귄 외국 친구들과 소풍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던 일,
함께 요리하며 수다를 떨고 영화를 보았던 일 등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한 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수업에서 토론이나 발표에 참여했던 것은 떨리지만 흥미롭고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과목에 영어로 참여하고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저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에 언어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경험은 저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는데 저는 그러한 경험의 기회를 얻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분들께 기회는 구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구하셔서 즐겁고 알찬 대학생활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약 4년의 시간 동안 정해진 학교를 떠나려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졸업생분들 모두 마지막이라는 섭섭함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자부심과 포부를 가지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사과대 언더그라운드 빅 애플입니다. 사과대. 저희는 2008년도에 사과대 교수님들로 결성이 돼서 잠깐 인기를 누리다가 곧 해체가 됐다가 이제 작년 말에 그 새 멤버를 영입해서 다시 결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 외에 유일한 멤버가 또 군 입대를 하게 돼서 다시 또 해체 위기에 지금 그래서 새로운 멤버를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까 저희는 오디션이 없다는 게 또 단점입니다. 오늘 그 저희 학장님께서 졸업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졸업식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유명 밴드를 섭외를 하셨는데 요즘이 또 졸업식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구하시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세 곡을 다 하게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과대 백훈 교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국제학과 1호학번 김동훈입니다. 어떻게 우연찮게 백훈 교수님의 부름을 받고 같이 무대를 몇 번 쓰고 연습을 하는데 처음 들려드릴 곡은 제가 밴드를 하고 있는데 그 밴드 자작곡이에요. 담배를 끊었어라는 노래인데 담배를 피는 여자를 좋아했던 남자가 본인은 담배를 안 피는데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헤어지고 나서 남자가 담배를 피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틀어주시겠어요? 틀어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건 알겠습니다. 널 처음 봤었던 날을 나는 기억해. 희미한 등불 아래 담배를 물고 있던 너, 그 모습을 보며 왠지 사랑에 빠질 것 같다고 생각했었지. 그렇게 우리들은 연인이 되고 사소한 이유로 두 달 헤어졌지. 이제 내게 남은 건 네가 준 시계 하나와
오늘 아침 담배 폈어 오랜만이라 참 반갑더라 손끝에 너의 추억이 가시질 않네 다음 노래는 우리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불러주세요. 곡목은 걱정 말아요 그대 준비했어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함께 노래하시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넣어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너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하네요 힘든 일이 많았죠 꿈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탓으로 덮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너희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찾아요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하실 때 제가 잠깐 와봤었는데요. 제가 뒤에서 말씀 나누는 거를 들었습니다. 원래 두 곡을 하기로 하셨는데 앵콜송이 분명히 나올 거다. 한 곡만 더 하겠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앵콜곡이 나와서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앵콜 처음입니다. 마지막 곡은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같이 연주하겠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저리 없는 욕심에 근본을 밀어내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을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든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빈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빈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빈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자님께서 입학식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거는 취소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자 제 2015-574호 최우등 대학수석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최지수 위 사람은 재학 중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최우등 대학수석 졸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중앙대학교 총장 이용구. 표창자 제2015-186호 최우등 학과수석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진보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창자 제2015-577호 최우등 학부수석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박엄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창자 제2015-656호 최우등 학과수석 문과대학 심리학과 이원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창장 제2015-729 고등 학과수석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김정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창장 제2015-647호 최우등 전공수석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한겨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규리 학생한테 나오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제2015-726호 우등 전공수석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 권두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창장 제2015-618호 최우등 전공수석 문과대학 청소년학과 농양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창장 제2015-705호 최우등 전공수석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이민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하고 이름이 똑같네. 하나, 둘. 표창장 제2015-579호 최우등 학부수석 미디어 공연 영상대학 신문방송학부 홍치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둘. 표창장 제2015-604호 최우등 학과수석 사회과학대학 도시계 부동산학과 강수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네. 표창장 제2015-713호 고등 학과수석 문과대학 사회학과 이림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둘. 536호 청년 공로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한동규 위 사람은 재학 중 2015학년도 서울 캠퍼스 총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과 부장을 수여한 2016년 2월 16일 중앙대학교 총장 이용구 표창장 2015-10호 공로상 문과대학 심리학과 김용훈 위 사람은 재학 중 봉사활동 동아리 아르샤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 2016년 2월 16일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민규 누군가에게는 짧았고 또 누군가에겐 길었을 대학생활이 끝이 나는 날입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다들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저는 찬찬히 지난 학교 생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 제가 처음으로 과학생회장의 선거에 나가서 강의실 방문을 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매일 보았던 사람들과 강의실이
새롭게 다가오던 그때 저는 지금처럼 덜덜 떨리는 손을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 두 손을 꼭 잡고 채 숨기지 못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저는 제가 있던 이 중앙대학교를 그리고 정치외교학과를 정말로 좋아했고 그래서 이곳이 좀 더 좋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1학년 때부터 학생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공로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학생 활동을 하면서 저의 세계를 넓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세상의 모습들을 알려주었던 선배님들과 항상 응원해주던 동기들, 그리고 저를 언제나 반성하게 하고 또 힘이 돼주던 후배님들, 모든 것에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졸업생분들이 중앙대학교에서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재학생분들이 앞으로 중앙대학교에서 보낼 시간들이 저에게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주고 저를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해준 교수님들과 선후배 동기님들, 그리고 언제나 옆에서 힘이 돼주시는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과와 학교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회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함께 졸업을 맞이하는 졸업생 여러분, 학교 생활보다 더 치열한 경쟁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졸업 동기분들이 정말로 모두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답사를 하게 된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1, 2학번 나홍주입니다. 존경하는 학장님, 팀장님,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오신 학부모님, 특히 저와 함께 졸업하는 학우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상을 타고 졸업생 대표로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역할을 했는가 돌아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큽니다. 누구 말 맞다나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온 저로선 교수님과 주변 친구들의 보살핌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어린 마음에 주는 상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년 동안 제가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신 부모님께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 참 빨라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졸업식에서 빠지지 않는 엊그제 같다라는 표현이 진심으로 와닿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2012년 2월 대학생활을 코앞에 두고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부모님과 함께 중앙대학교 정문을 지나 의회 죽고 참에 살자는 교훈비를 처음으로 보던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벌써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생활한 4년, 8학기 참 많은 것을 얻고 가기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중앙대학교가 저에게 주었던 것, 제가 중앙대학교를 통해 얻었던 것들 중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4년간의 생활 동안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마지막 1년 동안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직을 수행하였던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한층 더 성숙해져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습니다. 제 기억에 남던 행사는 오리엔테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 섭외부터 모든 것까지 기획단 친구들과 2박 3일간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밤을 샜던 게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과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에게도 처음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매일매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를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을 가든 요구되는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며 답사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졸업생들을 위해 그동안 힘써주셨던 모든 분들, 같이 지냈던 친구들, 동생들,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의 삶이 기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중앙대학교를 마음에 품고 받았던 이 은혜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사회과학대학 정치국대학과 이민경. 위 사람은 이 대학교에서 초정의 가정을 미수하여 아래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학위증을 수여하기며 제1전공 정치학사, 제2전공 경영학사, 2016년 2월 16일 중앙대학교 총장 통계학과 입사 이용수. 학장님께서는 사기학교를 졸업하면 13호 특수를 왼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 사회과학대학 공공인대학교 김정희. 학위명 정책학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대장님 학위증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최지수. 학위명 문학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학위증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문혜석. 학위명 제1전공 문헌정보학사, 제2전공 행정학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보시고요. 하나, 둘. 다음은 학위증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신준호. 학위명 제1전공 사회복지학사, 제2전공 행정학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학위증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전공 홍유진. 학위명 문학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학위증 문과대학 청소년학과 조우영. 학위명 제1전공 문학사, 제2전공 문헌정보학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학위증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전공 김고훈. 학위명 제1전공 문학사, 제2전공 행정학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학위증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부 미디어 콘텐츠 전공 조은대. 학위명 제1전공 언론학사, 제2전공 문학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학위증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한나. 학위명 제1전공 경제학사, 제2전공 행정학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학위증,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국민인학, 학위명, 문학사, 내용을 적어왔습니다. 이것으로 2015학년도 사회과학대학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